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죠. 24, 25 이렇게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21일이니까 사흘 뒤면은 뭐 일요일 거치고 그러면 결국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 이러려면 어제까지 증인 채택 또는 참고인 채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야 협상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어제까지 증인 참고인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해야 이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를 지나고 이제 오늘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의무는 없다. 출석 의무는 없다. 안 나와도 그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라는 날짜가 대단히 중요했는데 합의가 없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자, 국민의힘 인사청문 특위 의원들은요, 어제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언론 공지를 했는데, 물론 민주당 탓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다가 차라리 양당에서 제시한 모든 증인 참고인을 전부 채택하자, 이렇게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증인 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전처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필수 증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글쎄, 저는 좀 아쉬운 점은 국민의힘이, 아니 민주당이 어떠한 국민의힘이 어떤 증인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누구누구를 거절했다, 이것도 좀 공개할 만한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좀 약간 신기한, 왜냐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엔 또 어떤 전략을 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데는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이랬다라고 지금 그 언론 공지한 부분은 알겠는데, 그럼 민주당은 실제 그랬느냐? 이 부분이 지금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했길래? 근데 민주당은 원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비상계엄을 예고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상계엄 예고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증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사흘 전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거는 철회한 걸로 보입니다. 이 주장은.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하게 물타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그 다음에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지, 김민석 후보자의 뭐 무슨 예측 능력, 정보력,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국민 공감대가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물타기용,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제기했다가 아마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협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리고 이것도 또 사흘 전 얘기인데,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문제 검증을 앞장서서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히려 주진우 재산도 검증하자.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 재산은 훨씬 많거든요, 김민석 후보자. 그러니까 재산 액수만 놓고 이제 국민들한테, 야, 저렇게 많은 사람도 지금 뭐 청문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 되냐? 김민석 재산 2억밖에 안 된다. 주진우 재산은 70억인데. 이런 이제 논리도 아니죠, 뭐 이건 덮어 씌우기죠.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5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문이 훨씬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재산이 50억짜리니까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의혹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나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게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다. 좀 뭐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말 주진우 의원의 재산 검증해보자 그러면 주진우 의원을 그럼 총리로 한번 지명해 놓으면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검증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도 했더군요. 김민석 후보자가 했다가 삭제했더군요. 주진우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추천해서 검증하자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나를 총리로 지명해 주면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근데 강덕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 연봉이 1억 원대 정도에 불과하고 변호사 생활도 2년 반에 불과한데 재산이 70억 원이라니 자신이 도덕성을 검증 못하면 인사청문 특위위원회에서 사임하라. 이렇게 사흘 전에 공세를 폈습니다. 물론 주진우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누구를 증인 참고인으로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부 다 그냥 거부하자는 얘기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최근의 언론 보도를 어제 그저께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특히 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인 참고인이 도대체 누군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저는 현장 기자들의 취재 미흡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주장 뭐, 민주당 주장 뭐, 근데 이렇게 합의 안 됐다. 이렇게 써야지. 국민의힘은 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뭐라고 주장했다만 써서는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왜 이게 결렬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다. 근데 제가 각종 어저께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이건 추정입니다. 왜? 제대로 지금 보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도 2018년 4월 5일 김민석 후보자한테 1,000만 원씩을 빌려줬다는 4월 5일 하루에 빌려줬다는 사람이 9명입니다. 총 9명. 아마 민주당은 이 9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주장했을 겁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김민석 후보자한테 우호적인 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이 1,000만 원 부분에 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딱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 1,000만 원은요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걸 민주당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2018년에 1,000만 원씩을 줬다는 9명 플러스 또 다른 어떤 숨겨진 사람, 이 부분이 지금 혹시 그 여야 공방의 핵심에 있지 않나. 전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민주당은 결국은 이 증인 참고인 없이 김민석 청문회를 하겠다. 이거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 눈에 매우 좋지 않게 민주당이 비치겠죠. 그러나 김민석의 그 낙마 가능성까지 걱정하는 수준은 그렇게 되면 막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 차라리 조금의 비난을 감수하고서 증인 참고인 없애버리자.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자 혼자 나와서 이제 말로 방어하는 수준이 되겠죠. 아마 이런 걸 선택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거는 이 1,000만 원은요. 그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강신성 씨라는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신성 씨 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신성 씨의 회사에서 감사로 일했다는 이모 씨라는 사람도 뭐 정읍까지 내려와서 1,000만 원을 자기가 차용증을 써줬다 뭐 이랬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루에 정읍에 내려가서 1,000만 원 빌려서 차용증 써주고 그리고 8명 그게 뭐 다 서울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돌아다녀가면서 차용증 다 써주는 거 하루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하루에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서로 증인 참고인 간에 말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의혹이 훨씬 증폭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민주당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막아버리자 하는 차원의 전략적 방탄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증인 청문회 없이 해버리면 민주당이 김민석 방탄 요 정도의 비판에 그치지만 실제 증인 참고인 또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부분에
팩트를 얘기할 경우에는 더 큰 궁지에 몰린다. 그걸 아예 막자.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증인찬 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말만 있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합의하더라도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민석 후보자는 또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부분, 자기 수입은 5년간 5억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 지출한 거는 뭐 13억, 15억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8억, 10억 정도를 어디서 났느냐? 이걸 규명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강연비, 행사비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게 5년간 뭐 한 1,5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조의금, 출판 기념회 수입 뭐 이런 걸로 이제 이건 검증이 힘들거든요. 세금을 낼 의무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따져보면 대략 한 번에 2억 원 이상 정도 수입을 뭐 수입이라 조의금을 수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2억 원 이상 들어왔다.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자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나 정도 되면 그런데 그게 검증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말을 바꿔서 지금까지 강연비 뭐 행사비 얘기하다가 말을 바꿔서 이제 조의금 출판 기념회 쪽으로 지금 방어막을 옮긴 것 아닌가. 검증이 좀 어려운 쪽으로. 이래서 무조건 버티자. 아마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역시 이 부분은 진짜 민주당의 전략대로 버티기로 가능한가 하는 건 역시 여론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마 그대로 민주당은 지금 밀어붙이고 방어전선, 증인 참고인 없는 청문회 뭐 이렇게 이제 그 방어막을 친 걸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여론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저건 뭐 청문회 뭘 하느냐 이런 것 아닌가. 이럴 바에야 국민의힘으로서는 차라리 청문회 보이콧으로 가는 건 또 어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자 결국은 청문회 없는 아니 이제 증인 참고인 없는 김민석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증인 참고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출석 의무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제 남은 거는 김민석 청문회에서 정말 김민석이 방어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차라리 이렇게 되면 여론의 비판 뭐 이런 것들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건 어떤가 뭐 하는 생각도 들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이렇게 파행으로 일부러 민주당이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